도시 지하의 고독한 수인과 같은 그가 탈출 욕구 강한 송진영과 사랑에 빠진 일은 그의 서술 내용 중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하지만 프롤로그를 포함해서 15개의 작은 절로 이루어진 소설 텍스트에서 대략 3절 정도 그나마 몇 줄 안 되는 문장이 그들의 사랑을 지지하고 있는 반면 그보다 다수의 절과 많은 문장이 그의 상념에 관한 서술에 받쳐져 있다. 특히 그러한 서술 중에는 그가 세상에서 슬쩍 비켜서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말이 실은 허풍임을 알아보게 해주는 진술이 들어있다. 허풍이라고. 예컨대 송진영이 출근하지 않은 날 컴퓨터 카드 게임을 하는 장면에서 그는 그 게임이 어렸을 적에 보았던 골방에서 할머니가 홀로 반복하던 화투놀이를 닮아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게이머는 원하는 패가 나와 게임이 끝나기를 바라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패가 나와 게임이 영원하길 바라는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이 게임의 역설이 가리키는 바는 삶이 무의미하다는 의식을 배양하는 궁극적으로 살려는 욕망을 앗아가는 시간 경험 양식 즉 권태이다. 아하. 살려는 욕망을 앗아가. 권태는 그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화투를 붙잡고 있었던 이유, 그가 송진영이 출근하기를 기다리며 카드 게임을 반복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권태를 피하려는 욕구가 화투놀이나 카드 게임 같은 놀이를 문화 속에 번성시키고 대중오락 산업을 엄청난 규모로 발전시킨 요인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권태를 피하려는 욕구. 권태를 피하는 욕구가 그가 문학, 음악, 영화, 게임 같은 다양한 종류의 오락상품 소비자라는 것은 그가 얼마나 일상의 권태를 해소하기에 열심인가를 말해주는 것이다. 그가 문학, 음악, 영화, 게임 같은 다양한 종류의 오락상품 소비자라는 것. 그가 얼마나 일상의 권태를 해소하기에 열심인가를 말해주는 것이다. 이 권태를, 일상의 권태를 잘 견디는 게 삶의 성공 여부죠. 그가 평화라고 명명한 상태의 이면인 권태, 평화라고 명명한 상태의 이면인 권태는 송진영과의 사랑을 계기로 표면을 점령하기 시작한 것처럼 평화라고 말하는 상태. 송진영과의 사랑을 계기로 표면을 점령하기 시작한 것처럼 보인다. 그녀와 함께하는 세계 일주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고 그녀가 전 남편에게 돌아갔다고 추정되는 순간에 그는 임차 계약 만료를 앞둔 지하방에 머물며 낮밤 없이 컴퓨터 게임을 한다. 바람이 분다. 빛도 낮도 밤도 없는 이 지하실에 바람이 분다. 게임을 한다. 그녀가 오지 않는다. 소설의 마지막 절에 나오는 프롤로그에도 약간 형태를 달리해서 나오는 이 문장은 그가 모험의 모든 가망을 잃고 홀로 권태의 공격을 당하고 있는 문맥에서 예사롭지 않게 읽힌다. 권태의 일격을 받은 것.
권태의 공격. 바람이 분다. 게임을 한다는 문장은 그의 심리 상태를 표시하고 있지 않으나 여러 차례 반복됨으로써 그녀가 오지 않는 까닭에 그가 겪고 있을 지루함과 답답함을 암시한다. 게임을 한다에 이어지는 게임을 한다라는 문장은 게임이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지시하는 한편 그가 게임 중에 잠시 그녀와 관련된 모종의 상념에 빠져 있었을지 모른다는 추측을 부추긴다. 게임을 한다에 이어지는 게임을 한다라는 문장은 게임이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지시하는 한편 그가 게임 중에 잠시 그녀와 관련된 모종의 상념에 빠져 있었을지 모른다는 추측을 부추긴다. 그녀의 부재라는 상황, 권태의 습격이라는 상황을 두고 권태의 습격. 권태가 해결이 안 돼요. 권태의 습격이라는 상황을 두고 그는 한 줌의 감정도 노출하지 않고 있지만 그가 속으로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는 그녀가 돌아오리라 믿지 않으면서도 그녀가 나타나길 기다린다. 컴퓨터 게임으로 그녀가 없는 상황을 견디고 이어 그녀가 다시 출근하는 순간을 맞이한 경험이 있는 그가 또 한 번 그녀가 떠난 상황을 맞아 다시 컴퓨터 게임을 하는 행위는 차라리 주술적이기까지 하다. 그는 눌눌한 덕배 끝에 이르러 돌연 내일이면 나는 떠난다, 떠날 수 있다. 그녀가 없이도 떠날 수 있다고 대냈다. 이것은 언뜻 보면 모험의 꿈을 실현하려는 의지의 표현, 그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존재를 갱신하려는 결심의 표현 같다. 그러나 권태의 경험 끝에 신생애의 결의가 온다는 식의 주석은 권태라는 실존의 병,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이치를 통감한 인간의 절망을 너무 가볍게 취급한 통속출이라는 혐의를 면하기 어렵다. 현대 형이상학적 절망을 정확하게 이해한 보들레르는 악의 꽃 시편 중 여행에서 이렇게 노래했다. 단조롭고 작은 이 세계는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그리고 언제나 우리 모습을 비춰본다. 권태의 사막 속의 공포의 오아시스를 컴퓨터를 버리고 떠나겠다고 결심한 그 권태의 피습자, 권태의 피격이다. 혹시 공포로부터 달아나는 길이 아니라 공포에 다가가는 길을 가려고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한 길을 가서 그가 얻고자 하는 광인은 삶의 그것이 아니라 죽음의 그것이 아닐까. 송진영과의 사랑은 그의 개인 역사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의 타인 경험은 앞서 언급한 고상한 아버지의 독재적 경멸, 히스테릭한 여자의 표독한 거부에 의해서 보듯이 모두 그의 자아에 상해를 가하는 것으로 끝났고, 그래서 5년 전쯤부터 그는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삶을 피하고자 했다. 그의 자아에 그러나 송진영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그는 부지불식간에 세상살이의 보통 방식을 따라간다. 무단결근 후에 나타난 그녀와 얼굴을 마주보며 점심을 먹는 사파에서 그는 연인이나 가족이 하는 일을 자신이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녀와 연인 사이로 발전한 다음에는 함께 장을 보기도 하는 소시민적 일상. 소시민적 일상을 살고 있음을 의식한다. 그가 세상의 밝은 대기 속에서 소시민적 만족을 구하며 보내는 일상은 어두운 지하에 스스로를 유폐하고 낮밤을 가리지 않는 일상과 다른 것이다. 그가 지하에서 보내는 시간이 다리 잘린 불구의 비둘기들이 청개국가 아래에서 보내는 시간과 다를 바 없다면, 혹은 할머니가 화투에 매달려 보내는 무료한 노후의 시간과 다를 바 없다면, 그의 고독한 지하 생활은 죽음을 향한 행진, 그것과 얼마나 다른 것일까. 송진영과의 사랑은 그러한 행진에 제동을 거는 행위였을 것이다.
프로이트가 리비도를 에로스로 대체하는 본능 이론을 구성하면서 제시한 가설 중 하나는 여기서 참조할 가치가 있다. 쾌락 원칙을 넘어서 중의 주장대로 살아있는 모든 것은 내적인 이유로 인해서 죽는다. 모든 생명체의 목적은 죽음이다. 라고 한다면 에로스는 죽음이 작용하는 곳 어디에나 존재하며 또한 죽음을 향한 생의 운동 법칙에서 벗어난다. 에로스는 그 대표 표현인 성본능이 증명하듯이 한 생명을 다른 생명과의 연합으로 이끌어 죽음에 정하게 한다. 성진영이 지하인간이라는 개체에게 에로스적 힘을 소생시킨 다른 개체였으면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그녀와의 사랑은 일시적이었고 그는 다시 권태 속으로 돌아왔다. 저항을 만났던 죽음 본능, 즉 타나토스는 그 외롭고 무료한 삶 속에서 다시 묵묵히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임팩트가 이렇게 가죠. 여기까지 일단 어쩔 수가 없어.